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민간 소비의 기여가 주요했는데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수소, 그린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치 사슬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와 소비자 혼선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유통업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민간 소비가 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올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급감 탓에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다시 한 분기 만에 반등한 겁니다. 1분기 성장을 이끈 건 민간 소비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체 민간 소비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분석됐는데 그만큼 소비가 성장을 견인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수출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연속된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 겁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 수출이 생각보다 더 회복이 지연되고 최근에 이제 소비까지 나빠지는 모습이라 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거든요. 역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은 많은 기관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는데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같은 시나리오가 등장하면 1.1%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실상 구조적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올 1분기에도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압박도 다시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6조 원 후반대로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9,7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넘게 늘었고 우리은행은 19% 넘게 늘어난 8,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은행들도 올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은 대출이 늘고 금리가 상승하자
이자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작년 4분기에 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속 인하하면서 금리 밴드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이자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이자이익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평가 손실이나 1년 전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 약 12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당국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순이익 증가를 두고 또다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과도하게 붙여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많은 이자가 본인들의 은행 이자 수익이 되었다. 향후 금융당국은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은행의 사회공헌적 역할을 더 강력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전동화와 넷제로 흐름에 2차 전지, 수소, 그린에너지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계열사 역량을 한데 모아 가치 사슬을 완성하고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더불어 배터리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등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협력을 통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홀딩스가 사업 개발 투자를 맡고 인터내셔널이 원료 공급과 무역, 퓨처엠이 양음극재를 제조합니다. 효성그룹은 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탄소 중립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수소 사업 비전을 밝힌 지 2년 만입니다. 효성은 액화수소 생산 기술부터 충전소, 연료 탱크까지 관련 영역을 총망라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용 가스 세계 1위 린데그룹과 손잡고 합작법인 린데수소에너지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재출범시킨 한화그룹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 해상풍력 사업, 글로벌 암모니아 사업이 한화오션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룹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다가오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계열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특정 계열사만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계열사들끼리 이제 협업하는 체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엮고 있는 가치 사슬이 다가오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의안 통과 소식에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디폴트 위기가 해소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며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5% 상승한 2601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된 겁니다. 부채 한도 이슈가 마무리되자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웃돌며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핵심 당국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6월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며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66% 오른 2601.36포인트에 코스닥은 2.94% 상승한 868.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만이 매도했습니다. 주춤하던 반도체주도 다시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 주간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주의 상승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 여건을 조금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단이 점차 견고해지면서 하방보다는 오히려 약간 상방에 대한 그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장 범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 실손보험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4세대 실손보험은 낮아진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1세대에 비해서는 70%, 직전 3세대에 비해서는 20%가량 저렴해졌습니다. 4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 있어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차등제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이 붙는 시기입니다. 보험사들이 차등제를 도입한 건 전체 보험금 청구에서 도수 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지난해 전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1조 5천억 원대였고 지금까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묘책을 낸 게 4세대 실손보험인데요. 기존 실손보험에서 전환을 하면 보험료를 최대 50%가량 할인해주는 등 적극 전환을 지금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후에 이 보장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떠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4세대 실손보험이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비급여를 특약으로 만들면서 보장 범위가 축소된 탓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존모 씨의 사례를 보면요.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다 보험사 권유로 4세대로 전환을 했고 이후 이전처럼 한방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조 씨는 저렴한 보험료에 한방치료비까지 보상해주기로 해서 4세대로 전환한 건데 막상 보상이 안 되자 계약 전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단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4세대 전환 후에 이 보험료 할증에 대한 갈등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소비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네,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납부 보험료가 올라가는 4세대 특성상 금감원에도 할증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모 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박 씨는 4세대 전환 후 비급여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180% 이상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4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 비용이 많으면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지급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100에서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이 4세대 전환 수요도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1, 3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4세대 상품 비중은 여전히 5.8%에 불과합니다. 기존 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비중도 34%에 그쳐 보험료 반값 할인과 같은 각종 혜택에도 전환율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4세대 전환이 절실한 보험사들은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2차례 인상하는 등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 전환 이후 겪는 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실손 상품을 고민해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세대 실손을 보면 보험업계는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직전 대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소비자 인식을 함께 반영하거나 또 서로 일부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상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플라스틱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관련 국제 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유통가는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2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73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하는 분위기에 유통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카콜라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가공해 만든 재생보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코카콜라 배달 전용 제품에 처음으로 재생보틀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 국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비맥주도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나섰습니다. 2024년까지 자사의 모든 페트병 제품을 재생 플라스틱이 25% 사용된 페트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비맥주 페트병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 25%를 적용할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1,000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일찍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무라벨 도입과 생수병 경량화 등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플라스틱 2,750톤을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약간 윤리적인 소비나 친환경 소비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다면 기업도 좋고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사용 자체를 줄이자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가의 친환경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달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30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낡은 집.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김종수 씨의 집입니다. 김종수 국가유공자는 6.25 전쟁 당시 총상을 당해 불편을 겪어오다 30년 전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참전 명예수당 등에 의존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무공수훈을 받은 국가유공자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에 여기저기 오래된 집을 제대로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젊어서 20대 쪽에 국가에 뽑아서서 전장을 해서 그 보람을 내가 이제 느껴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사업은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건협은 전국협회 회원사 115개 중견주택 건설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택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사업을 통해 2,265채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28채를 무료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던 흰 돌고래 발디미르가 4년 만에 스웨덴 해역에 나타났습니다. 보트 쪽으로 다가와 한참을 서성이더니 먹이도 곧잘 받아먹습니다. 흰 돌고래의 하얀 피부가 햇볕이 내리쬐는 푸른 바닷속에서 더욱 빛나는데요. 이 고래는 4년 전 노르웨이에서 처음 발견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라고 표시된 카메라용 벨트를 메고 있어 러시아에서 길러진 군사 무기로 의심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래를 뜻하는 노르웨이어 발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디미르를 합쳐 고래를 발디미르라고 불렀는데요. 전문가들은 발디미르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이곳 스웨덴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래 보호단체 원웨일은 스웨덴 당국과 발디미르를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메카. 사람처럼 미세하게 눈을 깜빡거리고 눈동자를 움직입니다. AI 로봇이 인간에게 미칠 위험성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면서 미간을 찌푸리는데요. 이어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인간을 조종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메카의 머리에는 수십 개의 작동기가 부착돼 있어 얼굴 표정으로 인간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로봇을 개발한 윌 젤슨 국장은 이제 아메카의 손과 다리도 개발해 완전 보행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 식습관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16%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최근 몇 달 동안 오른 가격으로 인해 식품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 부담 때문에 육류와 생선 섭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주요 유통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가능하면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 기업인들이 잇따라 중국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화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의 정위친 회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방중은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장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JP모건과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중국을 잇따라 찾는 등 중국에서 미국 주요 기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양국 재무장관 회의는 7년 만으로 G7 회의 후속 조치 등 금융 외환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스피가 약 1년 만에 2,600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6포인트 오른 2,601.36으로 마감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만 50세 이상 부문장과 팀장, 만 10년 이상 팀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LG생건의 희망퇴직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희석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 행사에서 있었던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처리수 응용 가능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주말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나들이 가시기 좋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는 30도에 육박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모두 17도로 시작해 한낮에 서울은 28도까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10도 이상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7도, 세종과 춘천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8도, 대전과 세종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5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제주 1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에서 최대 3m로 약간 높겠고 남해는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점차 구름 많아지고 흐려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에는 화요일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